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랑 공방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경험한 거, 그리고 제 성격을 반영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의 주 전공은 세무회계였고, 그래서 계속 재경팀에서 업무를 했었어요. 지금 하는 앙금플라워 공방이랑은 조금 많이 다른 분야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회사를 다녔을 때랑 공방을 운영할 때 느꼈던 차이점에 대해서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출퇴근 시간입니다. 회사를 다니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죠. 제가 다녔던 회사들은 또 조금 일찍 출근하고 퇴근은 정시에 퇴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뭐 야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이제 퇴근을 하시지 못하면 퇴근하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 그런 게 있었었는데, 공방은 저도 물론 그 출근 시간이랑 마감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100% 사전 예약제이기 때문에 업무나 일이 있을 때만 공방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또 작업량이 많으면 일찍 출근하기도 하고 늦게까지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차이점이 있으면, 회사에서 물론 야근 수당을 주는 곳들도 있겠지만 야근 수당을 주지 않는 곳에서 이제 야근을 하게 되면 업무량만 좀 많아지는 그런 경우인데, 공방에서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까지 일을 하면 그게 다 제 수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회사를 다니게 되면 좋든 싫든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요즘에 상황 때문에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했어도 화상으로라도 사람들과 많이 소통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공방은 주문건이 있을 때 잠깐 고객님들을 만나거나 수업이 있을 때 수강생분들을 만나는 거 말고는 사람을 만날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같이 사람을 좀 만나는 걸 좋아하고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요즘 시기가 좀 좋지 않아서 수업이 많이 없고 좀 수업을 하기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공방에서 이제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있다가 퇴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저처럼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회사에서 사람들과 겪게 되는 스트레스는 업무가 엮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럴 때 업무가 엮여 있지 않은 타 부서 친구들이랑 퇴근하고 나서 뭐 술 한잔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업무 스트레스를 날리고는 했었는데, 공방은 공방에서 사람들에게 받는 스트레스는 고객님들과의 마찰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제 스스로 이제 업무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구들도 물론 좋지만 같이 동종업계에서 일하시는 공방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고민을 나눠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공방 선생님들, 친한 공방 선생님들이 계신데, 제가 그 선생님들이랑 친해지게 된 계기는, 사실 선생님들을 친해지게 되는 거는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배움을 가거나 아니면 그 선생님께서 배움을 오시거나 이래서 친해진 경우도 있고, 또 SNS나 이런 활동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친한 선생님들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계속 같이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물론 좋은 선생님들만 계신 건 아니라서 상처를 받는 일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좋은 선생님들과 인연이 되셔서 이제 공방을 오픈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관계를 잘 유지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세 번째는 싫어? 졸려? 거기서 자. 세 번째는 업무량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때 업무량은 양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세분화된 일들을 제가 다 하는지 한 가지 일만 하는지 이거에 대한 차이점인데, 회사 생활을 할 때 저는 제 일만 하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재경팀에서 일을 했지만 재경팀도 파트들이 다 나눠져 있어서 각각 본인들이 맡은 업무들만 하면 됐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재경팀이어도 바쁜 시기가 다르면 다른 분이 야근을 하실 때 제가 한가하면 저는 먼저 퇴근하라 하기도 하고, 그분이 한가하실 때 제가 바쁜 시기가 오면
저는 야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맡은 일만 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 공방은 혼자 다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재경, 인사, 총무, 홍보 등등등을 혼자 다 하셔야 되는데 작업도 제가 해야 되고 SNS에 홍보하는 것도 제가 해야 되고 주문이 들어오면 상담도 제가 해야 되고 또 재고를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을 또 재고를 주문을 해야 되고 이런 걸 하나하나 제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여유가 있으시면 그런 부분에서 직원을 채용하셔서 하셔도 좋겠지만 저는 혼자 공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 챙겨야 되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 느꼈던 거는 제가 일을 잘하면 그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만약에 못하게 되면 많이 혼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제가 잘못한 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께 이제 업적이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공방에서는 잘해도 내가 잘한 거고 잘 못해도 내가 잘못한 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남을 탓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은 도움을 받을 데가 없고 혼자 다 대처해야 되는 그런 게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그렇게 했던 일보다는 지금 이렇게 하는 업무가 더 저한테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금전적인 거예요. 이건 조금 뻔하기는 한데 회사를 다니면 고정적으로 월급이 나오죠. 근데 공방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통장에 찍힌 금액이 순수익이라고 볼 수 없고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뭐 월세나 관리비 이런 것들을 제외한 금액이 순수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달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르고 그래도 다른 분야의 공방 선생님들은 어떠신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지만 이 앙금플라워랑 답례품을 판매하시고 수업하시는 공방 선생님들은 시즌이 따로 있어요. 설날, 어버이날, 추석, 연말 이 정도로 1년에 4번 정도 시즌이 있어서 그때는 이제 회사를 다닐 때보다 조금 더 수익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변수도 많아서 이번 달에 내가 많이 벌었다고 해서 다음 달에 많이 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더 행사가 많이 줄어서 케이크나 답례품 주문이 예전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참고하셔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금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공방 오픈을 계획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처음부터 주문이랑 수업이 많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물론 좋겠지만 그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유 자금을 좀 갖고 계시는 게 좋은데 저는 오픈하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자본금 하나도 벌지 못했을 때 유지가 될 수 있는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했고요. 한 6개월 정도는 자리를 잡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정도 이제 수익이 없을 때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여유 자금이 있으셔야 이제 그 매출이 많이 없는 그 자리 잡는 기간에 그래도 잘 버티고 지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회사 생활을 했을 때랑 공방을 운영할 때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더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줄이고 줄여도 이렇게 좀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긴 영상이지만 혹시 공방을 오픈하시는 걸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감사합니다.